박순애는 거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작은 화분들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68년을 살아오며 이런 평온함을 느껴본 적이 언제였을까? 남편과 함께 30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며 모은 이 집. 단 한 채뿐인 소중한 보금자리였다. 여보, 순애야. 진우가 온다고 하네. 남편이 부엌에서 소리쳤다. 장남 박진우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순애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 따뜻한 모성애가 가득했다. 42살이 된 아들이지만 여전히 순애에게는 어린 시절 품에 안겨 응석 부리던 그 아이 같았다.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진우는 평소보다 조금 무거운 표정이었다.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안부를 묻던 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아이도 이제 초등학생이 되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너무 좁아서요. 대출 부담도 만만치 않고. 순애는 아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결혼 후 분가했지만 늘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던 아들이었다. 그래서 혹시 이 집을, 물론 어머니 아버지가 계속 사시면서요, 제 명의로 바꿔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순애의 가슴이 철렁했다. 평생 모은 유일한 재산을 넘기라는 말이었다. 하지만 아들의 곤란해하는 표정을 보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다음 날 동네 통장인 김말순이 순애네 집으로 찾아왔다. 70살의 김말순은 순애보다 2살 위였지만 세상 물정에는 훨씬 밝았다. 순애야, 자식이 집을 달라고 한다며? 응, 말순아. 그런데 마음이 복잡해. 김말순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내 말 잘 들어. 요즘 그런 일 너무 많아. 자식이 달라는 대로 다 주다가는 나중에 노후가 위험해져. 특히 집은 더 조심해야 해. 순애는 김말순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내 자식인데 뭐가 위험하다는 건지. 내 새끼인데 뭐 어쩌겠어. 진우가 그럴 아이가 아니야. 김말순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순애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다. 아들이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날 저녁 순애는 남편과 긴 이야기를 나눴다. 남편도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순애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자식을 위한 어미의 마음을 어찌 막을 수 있겠는가. 며칠 후 며느리 최윤정이 순애를 찾아왔다. 38살의 윤정은 언제나 단정한 모습으로 시어머니를 챙겼다. 순애에게는 고마운 며느리였다. 어머니, 진우가 말씀드린 일 혹시 부담스러우시죠? 윤정은 순애 곁에 앉으며 다정하게 말했다. 순애는 며느리의 배려심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아니야, 윤정아. 그런데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해. 어머님 걱정 이해해요. 하지만 정말 괜찮아요. 집을 제 이름으로 옮겨도 어머니 아버지는 평생 여기서 사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윤정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다. 순애의 불안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다. 그리고 어머니, 요즘 세금 문제도 복잡하잖아요.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나중에 더 좋을 거예요. 윤정은 각종 서류들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순애는 그런 복잡한 일들이 어려웠다. 며느리가 이렇게 꼼꼼히 챙겨주니 고마울 따름이었다. 진우도 어머님께 부담드리는 게 미안하대요. 하지만 아이 교육비며 대출이며 정말 힘들어해요. 순애는 아들의 어려움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어미로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며칠 후 법무사 사무실. 순애는 남편과 함께 증여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평생 모은 집이 이제 아들 부부 명의가 되는 순간이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걱정 마세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윤정이 순애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순애는 며느리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안도했다.
잘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법무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증여가 완료됐습니다. 이제 이 집의 법적 소유주는 박진우, 최윤정 부부입니다. 순애는 그 순간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내 그 불안감을 떨쳐냈다. 내 자식인데 뭐가 문제겠는가. 증여가 끝난 지 한 달 후부터 작은 변화들이 시작됐다. 처음에는 너무 미세해서 순애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다. 예전에는 이틀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하던 윤정이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었다. 그나마도 형식적인 인사말 뿐이었다.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따뜻했던 목소리에서 온기가 사라졌다. 순애는 처음에는 며느리가 바빠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다. 진우도 마찬가지였다. 주말마다 들렀던 발길이 뜸해졌다. 전화를 해도 회사 일이 너무 바빠요라는 대답뿐이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순애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진우야, 요즘 얼굴도 안 보이네. 오늘 저녁이나 함께 먹자. 아,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 회사 회식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뵐게요. 순애는 전화를 끊으며 허전함을 느꼈다. 아들이 이렇게 바빴나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뭔가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김말순이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순애를 만났다. 순애야, 요즘 표정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별일 없어? 그냥 진우 며느리가 요즘 바쁜가 봐. 김말순은 순애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다. 집은 좋지? 응, 지난달에 넘겨줬어. 김말순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벌써부터 변하네. 순애야, 집은 주고도 살 수 있지만 마음은 돌이키기 힘들어.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지? 순애는 김말순의 말이 불편했다. 내 자식을 그렇게 나쁘게 보고 싶지 않았다. 말순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아직 한 달밖에 안 됐어. 진우가 그럴 애 아니야. 하지만 순애의 마음 깊은 곳에는 작은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혹시 김말순의 말이 맞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며들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화요일 오후 윤정이 예고 없이 집에 찾아왔다. 평소와 달리 차가운 표정이었다. 어머니,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순애는 며느리의 딱딱한 말투에 가슴이 덜컥했다. 무슨 일인지 예감이 좋지 않았다. 이 집 곧 리모델링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두 분은 잠시 다른 곳에서 지내셔야 해요. 순애는 귀를 의심했다. 갑작스러운 통보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뭐라고? 리모델링? 그런 계획 들은 적 없는데? 저희가 결정한 일이에요. 이제 법적으로 이 집은 저희 소유니까요. 윤정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순애는 이 사람이 정말 그동안 자신을 어머니라고 불렀던 며느리가 맞나 싶었다. 윤정아, 우리가 어디로 가?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그건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다음 주까지 나가주시면 돼요. 순애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다. 평생 살아온 집에서 쫓겨나라는 말이었다. 그것도 자신의 며느리에게서. 급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진우야, 윤정이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전화 너머 진우의 목소리는 어색했다. 어머니, 그게 집이 낡아서 리모델링이 필요해요. 잠깐만 다른 곳에서 지내세요. 잠깐이 얼마나? 우리 갈 곳이 어디 있다고? 그건 법적으로 이제 제 집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순애는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법적으로 제 집이라는 말. 그 말 속에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와는 상관없다는 냉정함이 담겨 있었다. 일주일 후 순애 부부는 작은 짐을 들고 월세방으로 향했다. 60년 넘게 살아오며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다. 자식에게 쫓겨나는 부모의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월세방 생활이 시작된 지 2달. 순애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 빠르게 줄어들었다. 연금만으로는 월세를 감당하기도 버거웠다. 남편은 새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몸이 더 안 좋아졌다. 병원비까지 겹치니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졌다. 미안해. 내가 잘못 판단했나 봐. 순애는 남편에게 죄송한 마음뿐이었다. 자식을 믿었던 자신의 순진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았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다. 자식에게 쫓겨나 월세방에 사는 노부부라는 소문이 돌았다. 장을 보러 나가는 것조차 눈치가 보였다. 김말순이 가끔 찾아와 위로해줬지만 순애는 너무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말순아,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내 말을 들을 걸 그랬나 봐. 순애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순애는 기력이 없었다. 자식과 법정에서 싸운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런 일은 상상하고 싶지도 않았다. 밤마다 잠들기 전이면 윤정의 달콤했던 말들이 떠올랐다. 어머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허황된 약속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진우와 윤정은 집을 넘겨받은 후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 손자 얼굴도 볼 수 없었다. 명절에도 안부 인사 하나 없었다. 순애는 매일 후회와 분노 사이에서 괴로워했다. 어떻게 내 자식이 이럴 수 있을까? 평생 키우고 사랑했는데 이게 보답인가? 월세방 생활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막내딸 박지은이 부모를 찾아왔다. 36살의 지은은 미혼이라 자유롭게 부모를 챙길 수 있었다. 문을 열자마자 지은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엄마, 아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오빠가 집을 뺏었다고요? 순애는 딸 앞에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동안 혼자 삼켜왔던 억울함이 터져나왔다. 지은아, 엄마가 너무 어리석었어. 오빠를 너무 믿었나 봐. 지은은 어머니를 꼭 안으며 분노를 삼켰다. 엄마, 왜 그렇게 쉽게 집을 넘기셨어요?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도 있는데. 무슨 방법? 거주권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집을 넘기더라도 평생 거주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는 거예요. 증여할 때 미리 설정했어야 했는데. 순애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만약 그때 알았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지은은 부모를 위해 법무사 상담을 받았다. 하지만 이미 증여가 완료된 상황에서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사기나 협박이 있었다면 증여 취소가 가능하지만 증명이 어렵습니다. 지은은 오빠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오빠, 어떻게 부모님을 이럴 수 있어요? 지은아, 이건 우리 가족 일이야. 내가 끼어들 일 아니야. 가족 일이라고요? 부모님을 집에서 쫓아낸 게 가족 일이에요? 진우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더 이상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듯했다. 지은은 분노로 떨었다. 어떻게 자신의 오빠가 이런 사람이었을까? 평생 철없는 줄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비정할 수 있다니. 6개월 후 순애는 결단을 내렸다. 아들 부부와 완전히 연을 끊기로 한 것이다. 지은의 도움으로 조금 더 나은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다. 보증금은 적지만 월세가 저렴한 곳이었다. 엄마, 앞으로는 제가 챙길게요. 오빠는 생각하지 마세요. 지은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다. 적어도 막내딸만은 부모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순애는 새집 거실에 앉아 지난 시간을 돌아봤다. 68년을 살아오며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자식이지만 내 노후는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너무 늦은 깨달음이었다. 평생 모은 집을 잃었지만 더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법적 보호장치 없이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진짜 자식은 따로 있다는 것.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같은 실수를 하는 노인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고. 자식에 대한 맹목적 사랑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김말순의 경고가 떠올랐다. 자식이 달라는 대로 다 주다간 노후가 위험해진다. 그때는 믿지 않았던 말이 이제는 뼈아픈 진실이 됐다. 순애는 이제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았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